코로나19로 백길이 끊겼던 크루즈 관광 시장이 최근에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7배나 많은 70만 명이 올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체류 시간이 짧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강정 크루즈항에 들어선 초대형 크루즈 여객선. 17만 톤급으로 길이만 315m, 높이는 아파트 25층과 맞먹습니다. 한 번에 7천 명이 탑승할 수 있고 제주에 8시간 체류하며 관광과 쇼핑을 합니다. 지난해 5월 처음 제주를 찾은 뒤 7번 다녀갔고 올해는 3배가 넘는 22번 입항할 계획입니다. Jeju is located in the center of Asia, and for us, domestic cruises, it's a great port where we can have the guests enjoying the natural beauty of the national park. 올해 제주를 찾을 예정인 크루즈 운항은 310회. 작년보다 7배 많은 70만 명이 제주를 찾습니다. 하지만 시설이나 인력은 늘어나는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검사대는 모두 24개를 갖췄지만 인력이 부족해 절반도 사용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입국 심사만 2시간 넘게 걸려 제주 관광은 4-5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최근 크루즈 관광으로 뜨고 있는 중국 상하이가 얼굴 인식으로 수속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유입니다. 時間があればいろいろ行きたいですけど、今回はあまり時間がないから。 또 대형 크루즈 2척 이상이 입항할 경우 전세버스를 구하기도 어렵고 주차장 시설도 턱없이 부족해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중 주차까지 하면서 넣어서 60대를 넣었어요. 빠지고 넣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바빠지는 거죠. 손님들도 조금 혼선을 줄 수도 있고. 특히 크루즈 관광객도 개별 관광으로 바뀌는 추세에 맞춰 대중교통망을 개선하고 지역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크루즈 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세금 등이 밀린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공매 거래가 많은데요. 압류나 유치권 행사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 서귀포의 신축 건물 상가를 공매로 사들인 매입자들이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수개월째 사용을 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서귀포 시내에 새로 들어선 9층짜리 오피스텔. 지난해 9월 이 건물 1층 100제곱미터 상가를 3억여 원을 들여 공매로 산 고종현 씨는 걱정이 큽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금융기관의 제안에 대출을 받아 잔금까지 치렀지만 갑자기 시공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8개월째 상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일이 딱 터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준비하다가 딱 중지되면 준비했던 시간과 그리고 이제 또 그에 따르던 직원들과의 신뢰와 이게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2층과 3층 330제곱미터 상가를 각각 6억여 원의 공매 절차에 의한 수의 계약으로 사들인 매입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6개월이 다 되도록 꽁꽁 잠긴 상가에 출입조차 못하자 매입자들은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물건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못했죠. 상식적으로 좀 은행에서 이제 다 권리 분석을 해주고 은행에서도 문제 없고 이제 하면 괜찮다 이렇게 하고. 상가 3개 층과 오피스텔 50여 세대인 건물이 준공된 것은 2020년 9월. 시행사는 신탁회사를 통해 금융기관 2곳에서 50여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 대금을 상환했습니다. 그러나 분양시장 침체로 2년 뒤부터 대출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했고 결국 신탁회사와 대출은행이 공매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신탁회사와 금융기관이 대출에 앞서 시행사나 시공사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기도 하지만 해당 건물은 이미 사용 승인이 난 뒤여서 각서 없이 담보로만 대출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랬더라도 좀 더 서류를 받았었던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게 꼭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공매가가 시세의 절반까지 떨어져 상황이 더 어렵게 됐다며 유치권 행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가 매입자들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함께 운영하던 대표가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시공사 대표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유치권을 행사했다며 대표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이 집행됨으로써 억울하게 그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극히 일부이지만 피고인 중 일부는 대구, 부산, 진주 형무소 등을 거쳐 이감되어 있다가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공은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남자 없이 집안에서 내가 9개월 만에 모든 집안의 남자들은 다 살사사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이제 정미수 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버님 형님은 오늘 이제 무죄 판결 받기 위해서 지금 재심 청구되셨고 그 다음에 작은 아버님께서는 이제 중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셔갖고 제가 이 집안을 이끌려고 엄청나게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사담 관련해 가지고 엉뚱한 죄명을 쓰고 고생했던 그 생각을 하면은 저 역시 자식된 둘이었어도 참 괴로운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점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힘 굳게 살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신 어르신들 여튼 고맙다는 말씀과 여튼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님이 얼마나 고생하셨고 또 물질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는 말로 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유나 평화나 민주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평화를 억압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 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그대 가는 그 길이 내 마음으로 이어져.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 상임위 사전심사에서 143억 원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주요 사업을 보면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경영혁신 지원 9억 원,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24억 원, 버스 준공영제 지원 19억 원, 천백도로 환승 주차장 조성 16억 원 등입니다. 한편 심사 과정에서 우려가 제기됐던 수소트램 도입 용역비 7억 원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1차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4,555억 원 늘어난 7조 6,659억 원 규모인데 도의회는 모레까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최종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이 11년 만에 축소됩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시 경관을 위해 사전에 건축 심의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폭 20m가 넘는 도로의 경계선 100m 이내에서 50m 이내로 완화하기로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대상 구역은 제주시 시민복지타운과 삼화지구, 노영 2지구, 서귀포시 혁신도시와 강정지구 등입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70대 노인 고독사 사건과 관련해 제주시가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복지급여를 받는 8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가 복지급여를 받는 1인 가구 11,000여 세대를 전수 조사했는데 지금까지 8세대가 연락이 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제주시는 이들에 대해 복지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이후에도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뒤 금융조회에 나설 계획입니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밤 11시 반쯤 제주시 도두동의 골목에 쓰러져 있다 상처를 치료해준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린 50대 남성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술을 마시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 행인이 신고해 경찰과 119가 출동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5월 시청자위원회 회의가 오늘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시청자위원들은 갈등 사안이나 논란이 있는 이슈에 대해 후속 조치나 대안은 무엇인지 전달하는 심층적인 뉴스를 주문했습니다. 또 제주 지역 노동 문제와 관련한 기획 뉴스나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지적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제2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오늘 제주도 교육청에서 열린 조직진단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연구진은 언론 대응과 대외 협력, 정책 조정 분야를 총괄하는 제2부교육감 신설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 안전복지국 기능을 강화하고 늘봄과 아이비, 특수교육 등 교육과정 기능을 맡도록 교육국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용역 결과와 의견을 수렴해 9월 인사에 맞춰 조직 개편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2024 탐라 스승상 수상자에 동남초등학교 김재순 교사와 제주국제대학교 김보영 교수 등 4명이 선정됐습니다. 탐라 스승상은 제주도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지난 2003년부터 제주 교육 발전에 공헌한 스승을 발굴해 해마다 시상하는 상입니다. 독지가상에는 교육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이어온 한국청소년 제주도 연맹의 김재필 자문위원이 선정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